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밤부터 오늘 낮에도 뭐 비가 좀 왔다가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아주 난리 법석을 떠는 날씨였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조용히 앉아서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 고민해 봅니다. 이 세상에는 그냥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 한 반 정도 되고, 뭐 이런저런 질병, 이런저런 아픔, 이런저런 약물 복용하면서 또 사는 사람 반. 그게 동양의학적으로 음양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결국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세상 사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방송에 나오는 의사들 얘기들 보면 다 질병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이냐면 다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과 약물을 소개해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100%다 고칠 것처럼 얘기해. 근데 완벽하게 고쳤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에? 완벽하게 100% 치료되는 것처럼 얘기해.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대증요법적인 그 소견으로만 해당이 되는 거야. 그게 병명, 증상, 통계, 국소적으로 이런 약을 쓰면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 그걸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0% 고칠 것처럼 얘기하지만 100%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서울의 어느 유명 대학병원의 병원장을 하시고 퇴임하신 어느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 서양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17% 뿐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데도 동일 적용했던 그것 때문에 100% 고치는 것은 힘듭니다. 안 됩니다. 의사들의 진단명을 냈다는 것은 병이 어느 정도 익은 상태입니다. 진행된 상태죠. 연관된 장기의 기능 저하도 병행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얘기 안 합니다. 어찌 보면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동양의학적으로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우선 그 상태적 식별 내용을 보면 하나는 예방, 하나는 질병의 초기 증상, 전조 증상까지 포함되고, 세 번째는 중장기. 자, 우선 예방을 하면 모든 장기의 기능이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서양의학적으로 서양의학적으로 설명하면 면역력이 향상됐다,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초기 증상, 요거 전조 증상이 좀 나타나면서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하는 정도입니다. 모든 장기의 기능이 부조화, 조화와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럴 때 병을 고치면 치유가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해요.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세 번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소, 어느 한 곳에 병이 발생했다면 주변의 장기도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치료와 치유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 노쇠와 노화가 벌써 꽤 많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침이병 지질이라 하여 모든 병은, 크고 작은 모든 병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침이병 지질 생기기 전에 다스리라는 거, 예방하라는 뜻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무엇이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는 못 고친다. 그거는 병이 진행되고 나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예방하라는 겁니다. 예방에 중점을 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것은 본인이 결정한 결과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 나는 예방이 우선이다 라고 결정하고 거기를 추진한 사람은 건강과 행복에 관심을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이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건강을 유지하고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갔죠? 초기 질병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타인의 사례를 목격한 사람들이야. 어디 뭐 병문안 갔을 때 나는 저러면 안 되는데, 아프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어떤 조그만 증상이 있으면 바로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장기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건강과 행복보다는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돈, 명예, 권력, 기타에 중점을 두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래서 건강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의사나 약에 수술하면 되고 약을 먹으면 되는데 뭐 그까짓 걸 뭐 지금 뭐 젊어서 그런 생각을 하냐, 뭐 아무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병원에 가면 모든 병이 완치된다는 아주 편중된, 편협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건강과 행복보다는 여기에 본인과 가족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후회 정도, 네 번째, 후회 정도와 삶의 질적인 면으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기서 질, 이건 바탕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살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후회할 일도 없고. 왜? 지금처럼 아픔 없이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 잘 살고 있는데 후회할 일이 뭐 있어요?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평상시 그냥 삶을 즐기면서 삽니다. 본래대로, 지금 그대로 그냥 늘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갔죠? 그 다음에 초기, 금방 고칠 수 있겠지, 괜찮겠지, 근심 걱정 정도가 아주 약합니다. 시간적, 금전적으로도 조금만 투자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이걸 조금 방치하고 방기하고 내버려두고 내깔려둔 사람들, 그래서 병이 좀 깊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시간적, 돈, 삶의 질적 저하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무서운 점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질병을 치유하고자, 치료하고자, 질병을 낫고자 하는 희망보다는 포기 쪽으로 점점 부등호가 더 커집니다. 왜? 안 고쳐지니까. 시간적으로도 손해고 경제적으로도 손해고 점점 희망의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것은 주변 사람들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병이 깊어지면. 병이 더 이런 상태보다 더 깊어지면 혼자 남게 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속담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후회의 크기는 점점 불어납니다. 이때쯤 되면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노쇠와 노화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노쇠, 막을 수 있을 때
막지 않았던 점을 후회하고, 노화, 늦출 수 있었는데 늦추지 못해서 병이 더 깊어진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외톨이가 된 뒤에 찾아오는 것은 후회라는 단어가 내 앞에 찾아옵니다. 요거 후회라는 거 뒤후자죠. 이건 뒤로 미루다 하는 뜻이 하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뉘우칠 회자, 요거는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성하면 건강하게 낳아주고 건강하게 길러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즉 건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돈, 명예, 권력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잃으면 조금 후회됩니다. 속은 쓰리겠지만 조금 후회됩니다.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리고 남 탓하고 너 때문이야 라고 뭐 별의별 탓을 다 합니다. 조금 아픕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니 이때 쓰는 용어는 후회보다 더 심한 용어가 들어갑니다. 후회 막심, 후회 막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건 더할 나위 없이 후회스럽다. 누구 탓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 욕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대상도 이제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부자들은 사람과 돈 관리를 해야 돼. 권력, 사람과 타인을 관리해야 돼. 그 다음에 명예, 본인과 사람 관리, 전부 다 사람 관리가 포함이 됩니다. 돈, 명예, 권력에. 그러나 건강은 타인이 아닌 본인만 관리하는 거예요. 본인. 대상이 다릅니다. 이해가 있어요? 자,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후회 막심. 병이 깊어지면 후회 막심이야. 진작에 건강 지킬 걸.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더 중요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얘기한 그 숨은 속뜻을 왜 진작 깨닫지 못했는가라고 후회 막심합니다. 인생살이의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입니다. 병이 깊고 얕은 것은. 자, 남 탓이냐 내 탓이냐의 차이입니다.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음. 여기에 건강을 잃은 것은 본인 탓이라 했잖아요. 남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건강은 있을 때 관리하고 또 잘해야 하는 품목 중에 1순위입니다. 1위. 아시겠어요? 근데 그걸 순위를 후순위로 둔 그 잘못은 역시 본인 잘못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어느 것에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건강은 평생 관리 대상 중 1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이 속담의 속뜻을 알아야 돼요. 건강을 잃으면 여기에 내 모든 것이 내 곁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돈, 명예, 권력, 식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내가 중병에 걸리면, 건강을 잃으면. 그래서 그러면 떠나고도 남는 게 뭐 있을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또 그런 질문도 해요. 남는 게 있습니다. 왜 없어요? 있지. 에? 그게 뭐냐면 내 곁에 머무는 것은 모든 게 다 떠나고 나서 내 곁에 머무는 것은 질병입니다. 하나, 질병. 질병과 우울증이 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막막함, 두려움, 그 공포는 내 마음속과 내 몸에 남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것이다. 그래서 후회 막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요거 막심,
그냥 한자로 보면 요게 날이 저물다 그런 뜻입니다. 날이 저물다. 그 다음에 요거 심할심자, 요거는 정도가 지나치다. 밝은 대낮 같은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고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정도가 너무 지나치게 해가 저물었다. 완전히 꺼졌다는 겁니다. 그게 막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회, 막심,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평생 학습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이런 벗어나고 지혜를 채워야 됩니다. 건강도 지혜로워야 지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리석게도 건강과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방에 중점을 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두지 않고 후순위 뒀기 때문에 무거운 질병을 갖고 후회하는 거죠. 후회 막심, 후회 막급. 그래서 남들과 같이 하면 남들처럼 됩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르려면 남들과 다른 지혜를 가져야 된다. 남들과 다른, 저는 남들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입에 맛있는 걸 먹고 저는 오행생식을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 먹고 있다니 남들과 다른 이런 식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보다 비교적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결국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또한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달기 전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병이 발생했다면 즉시 고치고 병을 숙성시킨 다음에 의사가 고쳐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선택이랄까,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두가 떠나고 난 뒤에, 애토리가 된 뒤에 후회한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돈, 명예, 권력을 지키려고 하다가 떠나고 나면 약간의 후회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하는 것은 용어가 다릅니다. 후회, 막심입니다. 밝은 태양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자라고 오늘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 침이병 치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선택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혜를 갖자라고 오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픔 없이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 아닌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